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일 중국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 참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남성욱 성명여대 석좌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 지금 이동 중인 것으로 아직 베이징에는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의 해외 방문 소식 신속하게 공개를 했어요. 여기에 담긴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김 위원장이 또 2년 전에 러시아를 방문할 때도 전용 열차를 이용을 했거든요. 비행기 대신에 전용 열차를 고집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궁금해요. 네, 일단 신속하게 공개한 것은 6년 예. 8개월 만에 방중이고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죠. 네. 일단 노동신문에 전면에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북한 인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일단 기존의 북러 관계에다가 북중 관계를 정상화한다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김 위원장 왜 비행기 놔두고 기차 이렇게 오랫동안 예. 타는지, 지금 평양을 출발해서 단동 신의주를 거쳐가지고 북경까지 도착하는데 최소 20시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8번 해외에 나갔는데요. 저희가 그 나간 비행기와 열차 횟수를 해보니까 중국이 4번, 러시아 2번, 싱가포르, 베트남이 1번씩인데 그동안에 열차를 이용한 게 주로 5번가량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갈 때 비행기 1번 탔고 예. 또 중국 갈 때도 또 2번을 탔습니다. 왜 탈까? 오래 걸리고 불편할 네. 텐데. 그런데 결국은 안전이죠.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안전 경호에 극도의 신경을 쓰는데 네. 과거에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비행기 탔다가 사고 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 김일성 주석 다 과거에도 거의 비행기를 타지 않고 열차를 이용했고요. 또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역시 예. 열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열차가 태양호라고 그래서 안에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크게 불편하지 않다라는 또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에 딸 김주혜의 동행 여부 관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후계 구도 때문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들이 동행을 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리고 정말로 사실적으로 공행이 됐다면, 공식화된다면 후계 구도도 공식화되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네, 2세를 동행하는 예. 지도자는 벨라루스 대통령이 행사 때마다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들은 거의 후계자구나라고 외신에서 보죠. 예. 김 위원장 국내 행사에는 지금 김주애를 거의 동행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번 행사에 동행을 한다면 김주애는 그야말로 후계자로 공식화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대외 지도자들에게 소개를 함으로써 앞으로 김주애 위상은 이제 예.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너무 조금 아직은 어린 측면이 있어서 이 타자 국제회담에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아직은 시기가 상조한 것인가 하는 관측도 있기 때문에 예. 아직 오늘 오후 내려봐야지만 이제 동행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미지수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김 위원장의 또 행보도 좀 짚어볼게요. 방중에 앞서서 북한 신형 미사일 생산 시설을 시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판 이스칸데르 불로 불리는 미사일 생산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부 결속을 좀 강화하려는 것일까요? 한 3가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강계로 추정이 됩니다. 그냥 자강도로만 나와 있는데 주로 강계는 이제 북중 국경지대의 아주 산속이죠. 네. 거기에 주로 탄약 생산기지, 미사일 생산기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김 위원장은 KN-23이라는 미사일 기지를 아마 생산기지를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화 시스템, 우리로 말하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의 대량 생산, 또 탄약의 대량 생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러시아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 포탄, 탄약, 미사일을 지원했기 때문에 북한 내 재고가 상당히 소진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재고를 채우고 예. 또 앞으로 러시아에 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동료 차원에서,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북한 미사일의 생산 시스템을 과시하는 측면에서 예. 방중 직전에 이 일정을 공개함으로써
외신들로부터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면요. 최근 이제 북한,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목숨을 잃은 북한군들의 정황 공개하고요. 대대적인 보훈 행사 진행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다자 외교 무대에서는 첫 선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도 굉장한 전략들이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를 향한 보상 압박 수위 높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주에 그 보훈 행사를 두 차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망한 뭐 부모라든가 또 배우자, 아들들이 나와서 김 위원장이 직접 훈장을 수여하고 뭐 포옹하는 장면이 나왔고 이들의 자녀를 자신이 책임지겠다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혁명학원들을 예. 다 보내고 또 부모들에게는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겠죠. 예. 일단 김 위원장이 이런 행사를 공개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어떤 청구서의 의미가 있죠. 예. 이렇게 우리가 파병해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는 우리 북한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베이징에서 푸틴 대통령과 상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도 아마 북러 경제 지원 또 정치적 지원, 군사적 지원을 아마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제 이제 팽악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 텐진 선언을 채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트럼프 관세 압박 겨냥해서 압박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상당히 단합이 셌던 선언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훼손을 막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결국은 반 트럼프 진영의 연대 결속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천진에 모였다가 이제 베이징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결속은 결국은 반미 연대를 구축하고요. 또 베이징의 천안문 막루에서 26개국들이 주로 친중국, 친러시아 성향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트럼프에 공동으로 연대를 해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인도 모디 총리는 이제 천안문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이 텐진선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인도와 미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미묘한 흐름이 있죠. 그동안에 친미 정책이었는데 모디 총리가 관세에 반발해서 친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등 아마 이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의 연대가 반미 전선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승절 기념식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베이징 안에서의 경비도 굉장히 삼엄해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태안먼 주변 50m마다 보안 요원 배치됐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열병식에서는 아무래도 무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 어느 부분에 중점을 3월에 둬야 제가 할까요? 베이징 천안문을 예. 방문했었는데요. 아마 좌석을 뭐 4만 개 정도 이렇게 깐다고 합니다. 네. 아마 첨단 무기가 아마 디스플레이 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미국을 강타할 수 있는 둥펑이라든가 다양한 종류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공개함으로써 미국의 압박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군사력 의지가 이제 돋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북중러 삼국이 연대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인가. 삼 지도자가 좌측에 김정은, 우측에 푸틴을 씀으로써 일종의 서방에 대해서 의지를 표시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아마 북중러 공식 회담은 시진핑 입장에서 미국에 대항하는 어떤 좀 우려 때문에 기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 삼국 지도자가 어느 정도 밀착되는 그림을 보여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김 위원장이 이제 시진핑 주석에게 답방 형식의 방북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시 주석도 평양을 방문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방중을 계기로 초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월 31일부터 경주에서 에이펙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시 주석이 11년 만에 경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10월 10일 중국 어떤 북한 간의 관계 행사에 시 주석이 또 한반도를 방문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한국도 방문하고 북한도 방문하는 게 거의 시기적으로 10월 말 11월 초이기 때문에 시 주석 일정상 요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중러의 관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